오늘 김어준이가 이제 지난번에 국회 저 무슨 저기 어디 뭐야 법제위원회 가고 참석 증인으로 참석을 했잖아요. 지면서 암살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거예요. 암살조 이게 이제 오늘 기사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한 걸 우린 다 잊어먹었어요. 나는 이거 자료를 다 저장해 놨기 때문에 필요할 때 또 오늘 기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거를 또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이가 어저께도 이재명 자기 저기 유튜브에 나오게 방송에 나오게 해가지고 자기는 뭐 5월 달도 대법원에서 자기는 이제 결정이 그때까지 안 난다. 그러니까 윤석열 먼저 파면이다. 이러면서 자기 여유가 있다고 막 둘이 떠들었잖아요. 이 김어준이가 그때 발언한 걸 들어봐봐요. 지금에 와서 한번 들어보라고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제보 받았다고 그러고 막 살인 한동훈 사살하라 북한복으로 변장하라 이봐 암살조가 이거는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계엄령 할 때. 지금 와보니까 이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인 거 다 드러났으면 김어준을 당장 체포해야 될 거 아니요? 이렇게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동했어요.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암살조를 조직해가지고 북한군을 변장을 해서 한동훈을 사살하라 김어준도 사살하고 북한 군복으로 바꿔서 북한이 한 것처럼 해라. 대통령이 그렇게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김어준 계엄 당시 한동훈 사살 계획 제보받다. 계속 한동훈이 그러잖아. 너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이거를 집어줬잖아. 이것 때문에 막 윤석열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한동훈이 따졌잖아요. 내가 언제 그래? 나 그런 적 없어? 나를 체포하겠습니까? 막 다 따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게 여기는 사살이야 죽이라는 거야. 이런 게 전혀 체포자 체차도 없었고 여러분들 사살은 아예 꺼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기획했다고 제보받았다고 김어준이가 떠들었는데 민주당이 이거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할 짓도 한다고 이재명이가 떠들었어. 이것보다 더할 짓을 이거보다 더할 짓도 저 윤석열 대통령 더할 짓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재명이가 이걸 받아가지고 김어준이고 김병준도 다 마찬가지야. 자, 그다음 김어준 계엄 당시 제보받았다. 그 다음에 빨리빨리 당겨봐. 빨리빨리. 아니 이제 707 단장이 어제 불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김어준이가 방송에서 나와서 뭐라기나 떠들어봐봐. 자, 이제 12월 13일 날 한 거예요. 지금 봐. 여러분이 이때부터 국민들은 여기에 선동당해가지고 대통령을 아주 미치광이 완전히 전쟁광. 그래서 그때 다 내란, 우두머리 아주 국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것으로 완전히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다니까. 이게 홍자문에서부터 나온 소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누구야? 그 사령관 곽종근 다 얘들 김어준 박범계 다 미리 공작을 해놓고서 방송에 나 떠들으니까 김어준이가 증인으로 나와서 얘가 나팔 본 것 좀 봐봐요. 자, 떠들어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유, 저 머리 좀 봐. 얼굴 좀 봐봐. 그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수도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떠들어. 사실관계도 아니야. 그 다음에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감안해서 들어. 왜 거짓말하는 거를. 넌 완전 사기꾼이야. 그래서 해.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수도 체포돼가지고 한동훈을 이미 체포를 해서 이송을 하는데 체포돼서 이송을 하는데 한동훈을 거기서 총을 쏴서 죽여버리라는 거야. 사살을 하라 이거야. 이렇게 대통령이 시켰다는 거야. 이런 완전히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어요. 이런 거를 다 국민들이 그때 다 인정을 했다니까. 그런데도 뻐젓이 거짓말한 거는 지금도 이 김어준 방송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세요. 이게 이 하나만 가져도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이런 짓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사살한다. 야. 이 조국, 양정철, 김어준 조국 깜빵가 있잖아.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야, 구출하는 신용하다가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야, 참 소설도 잘 쓰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내려본대. 북한 군복을 내리반다. 아이고, 사. 참.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수도. 야, 이 정도 얘기하면 그 뒤에 앉은 분들 일어나서 머리끄댕이 잡아 뜯고 콧대를 잡아 뜯어야 될 것 아니야. 뭐 진지하겠다. 사실처럼 진지하게 앉아있잖아 다들. 미치는 거야 지금 봐봐. 그러면 자 12월 13일 날 저런 얘기를 했으면은 그것도 국회 현안질이 저기 과방위에 나와서 그랬네. 과방위에.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 지금 보니까 완전 이건 사기도 이런 사기가 어디가 있어. 야 그러면 이 얘기를 계속 해야지 왜? 아니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도 어느 정도 쳐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다음 간다. 잠시 부연하자면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사살은 북한 소액.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 이건 구출 작전이네. 에이, 작전의 목적은 구성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아니 도대체 발표한다. 왜 더듬거리냐? 거짓말을 하니까 아주 그냥 그 과정에서 속 터져서 저런 방송을 들어. 세 사람의 사살 여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해서 모르겠다 이런. 이씨. 그 외에 더 있습니다. 네. 미군 연명을 에휴, 답답해서 사살하여 진짜. 미군을 또 사살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야, 그 담당 부대는 김병주 박선원 의원에게 문의한대. 김병주 에이씨. 또는 박선원 의원에게 야, 이거 보세요. 다 이거 보십시오. 예, 매우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웃기고 완전 내. 씨. 이게 제보자가 충격적인. 예, 씨. 예, 아유, 저 씨. 북한산 무인기에 충격적인 얘기네. 아, 나 참. 무기를 탑재하여서 왜들 조용하냐고? 그때 충격적인 얘기라며. 이런. 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됐어. 자,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이제 실토를 했잖아요, 어제. 자, 그다음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여러분 대정부 질문에서 뭐라 했어요? 민주당 곽종군 전 사령관 회유 정황 탄핵 공작을 확인을 했어. 확인. 실질적으로 확인했다니까 당사자한테. 이렇게 확인을 해야지 뭐 제보 받았다 이런 것 갖고 사실화하면 이게 완전히 여러분들 이게 내란 선동 아닙니까? 김어준 저것들이 내란 선동한 거 아닙니까? 총격 사살하라, 미군 죽여라, 북한 폭격하게 하라.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 지네들끼리 지금 해가지고 완전히 이것이 내란 선동 아닙니까? 자 그다음 원희룡 장관이 자 곽종군 회유설이 맞다면 윤 대통령 끌어내리려 민주당이 공작한 거다. 민주당이 공작했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왔잖아. 공작을 해서 일단 대통령이 구치소까지 얘들이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시나리오 거짓 시나리오를 다 써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아주 김어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소설이냐고 이게. 이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고. 에? 아니 왜 한번 내뱉은 얘기는 왜 책임을 묻지 않냐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면 많은 겁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발언을 했으면은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고 과방위에서 나와서 얘기했으면은 이게 빨리 이거를 아무도 싸워주질 않는 거야. 자 그다음 회유설 일이 앞서서 탄핵 공작 사전 모의 정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707 특임단장인 김원태 대령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오늘 들은 답변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월 6일 김병주 의원 곽종군 사령관에게 회유를 합니다. 5일 전후 김병주 의원 곽종군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유병소로 나와라 얘기를 합니다. 김병주 의원이 5일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미리 준비를 시키고 6일 유튜브에 출연해서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를 합니다. 두 번째, 12월 10일 국방위가 끝나 시간에 박범계 의원, 곽종근 사령관 회유를 합니다. 이상현 민주당 전문위원이 먼저 만나고 또 회유를 시작한 후 부승찬 의원, 박범계 의원이 와서 곽종근 사령관을 1시간 30여 분 동안 회유를 합니다. 박범계 의원이 사령관에게 답을 연습을 시키고 연습시켜. 박범계 의원이 받아 적은 후 본인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하게 강요를 합니다. 야 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며 리허설을 진행을 합니다. 연극을 했구만. 민주당 의원이 김모 변호사를 불러 변호사 조력 등 민주당에서 곽 사령관을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회유를 합니다. 박범계 의원이 공익제보자 추천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JTBC 방송이 마치 대기한 듯 바로 취재가 들어갔고. 이상의 야. 내용은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 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대로. 야. 이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적나라하게 알려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봐봐요. 곽종근 이제 이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떠들었냐면은 이렇게 회유당했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에 회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요.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자의적으로 또 생각해냈대. 대통령이 시키기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서 이제 이거를 민주당한테 회유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의적으로 생각했대요. 자의적으로 생각했다는 그 자체도 이거는 대통령을 없는 죄를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 야, 이게 김병주 의원의 그 군대로 말하면은 부하였었어요, 부하. 자, 그 다음 홍장원, 곽종근 증언이 큰 역할을 했다. 저들은 지금 이 둘이서 거짓말한 것이 대통령은 이 홍장원하고 곽종근이 불만을 품고 또 곽종근은 김병주의 그 부하였었으니까 거기에 따르고 다 여기에 회유당해가지고 큰 역할을 해가지고 둘이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 굉장히 크다.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거짓말 시나리오로 다 덮어가지고 아까 김어준 나와서 헌소리 봐. 대통령이 그렇게 저거를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봐요. 대통령은 저보다 더할 짓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거짓말이 다 드러났는데도 김어준 얘기만 들어도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사살하고 북한복으로 받고 있고 이런 거를 다 이재명은 저것보다 더할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겠다니까. 집단이라고? 가능성이 굉장히 크대 이게. 자, 그 다음 국정원장. 오늘 그래서 국정원장이 이제 홍장원은 박지원, 박선원에게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 이제 국정원장이 오리지널이잖아요. 국정원장이. 그러니까 이 홍장원 1차장이 박지원한테, 박선원한테 여기도 선원, 지원 7차례나 인사청탁을 했고, 그 다음에 조태영 이게 국정원장이거든요. 홍장은 메모 주장을 했는데 사실과 다르고 네 종류 신빙성 공격을 또 했고, 그 다음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 어느 정도 이게 맞아야 되는데 다 완전 극과 극이야. 완전 거짓말이고. 여기서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홍장원, 곽종근 어느 정도 이게 확 올라오니까 야당 커넥션 의심을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권영세 이제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헌재 속도전, 국민 납득 불가. 자, 이게 속도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3월 1일 날 여기 3월 중순이나 여러분 지금 판결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하고 계속 이번 주간하고 3월 1일까지는 아주 광화문에 꽉꽉 차야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 봐봐요. 자, 다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성일종 또 긴급 기자회견 오늘 또 했어. 오늘 다시. 어제 대정부 질문에 서다가 또 이게 드러나가지고 또 지금 오늘 또 이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자, 들어봐요. 또한 김현태 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이 끝까지 챙겨줄 테니 걱정 그래서 또 말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했는데 곽종근이가. 뭘 챙겨준단 말입니까? 이게 회유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치를 모르는 군인을 회유해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증언만을 이끌어내고 버린 것입니다. 주여. 삼성전자 부회장 전속 변호사를 연결해주겠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회유 수법입니다. 또한 김현태 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JTBC가 왔을 때 사전 연습처럼 몇 번 시켜본 적 있는데 여러 번 곽종근 사령관에게 아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강요 비슷하게 박범계 의원이 적은 메모를 기준으로 알려준 것, 이런 게 바로 거짓 증언을 위한 리허설입니다.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탄핵 조작에 나섰다는 증거입니다. 탄핵을 조작을 하고 공작하는 음모, 국회의원이 할 짓이 아닙니다. 회유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조사 전에 이루어져야지 조사가 끝난 후 회유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야당 정치인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맞아. 군인 복무기본법 16조에 따라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 김병주 의원은 현역 시절 자신의 부하였던 부하. 곽 전 사령관에게 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출연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게다가 사전에 모의한 정황까지 김 단장 진술에 의해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됐어요. 김 단장은 김병주 유튜브 출연 당일인 6일 오전 곽 전 사령관이 불러갔는데 법무실장과 방첩 부대장까지 와 있었다고 거기 다 와 합니다. 있었구만. 그 자리에서 김 단장은 왜 민주당 의원만 2명이 오는데 왜 합니까? 국민의힘 의원도 같이 부르든지 그렇지. 공개적으로 하라고 주장을 김 하며 단장 한 시간 때문에 사네, 정도 살아. 곽종근 사령관과 논쟁을 했다고 야. 전했습니다. 이미 곽 전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 접촉에 부담을 느끼고 대책 회의까지 했다는 사실 자체가 회유를 인정했다는 방증입니다. 이거야말로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이 말했던 새빨간 거짓말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주장대로 제가 전달한 김현태 단장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하루빨리 김현태 단장을 국회로 불러 그렇지. 진실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회유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김현태 단장을 국회 국조특위에 못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탄핵 공작의 진실을 밝혀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게 두려운 것이겠지요. 네. 민주당은 한동훈 여기 나왔어. 사사슬 같은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이 얘기를 하는 김어준 같은 사람도 응. 국회에 불러 증언을 시킨 사람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이었습니까?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 후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을 하고 참.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 군복을 발견해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그리고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싶었던 블록버스터 시나리오이자 가짜뉴스 아닙니까?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민주당의 탄핵 공작 의혹을 깨끗이 씻어줄 절호의 기회를 왜 포기하는 것입니까? 진실의 문을 여는 일이 왜 두렵습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을 국조특위에 동시에 불러 그렇지. 대질신문을 실시합니다. 대질신문 해야 돼. 민주당은 국조특위에서 130명 넘는 증인들을 채택해놓고 김현태 단장만큼은 쏙 빼버렸습니다. 어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박범계 의원의 고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발하라 이거야. 국민 여러분, 탄핵 공작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게 내란입니다. 의정 활동을 넘어 탄핵 공작에 개입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즉시 사죄하고 의원직 사퇴를 하시기 아, 바랍니다. 의원직 사퇴 다 하래. 이 엄중한 사태 증인을 회유하고 오염시킨 사람들을 검찰은 철저히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모든 것들이 김어준이 발언하고 홍장원이가 말하고 그 다음에 곽종근이가 말하고 이것이 완전히 지금 이 거짓이라는 게 이제 확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국민의힘에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야. 에? 김어준 같은 애들은 증인석에 불러서 저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김현태 특임 단장하고 곽종근 사령관의 부하 군인이 부하가 특임 단장이니까 김현태니까 둘이 앉혀놓고 대질신문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김현태 단장이 지금 다 불었어요. 다 불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자 뛰어나봐. 오늘 진짜 이재명이가 난 이런 말까지 할 줄 몰랐어요. 오늘 지금 이재명이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했거든요. 난 이런 말까지 할 줄 모르고 너무 내가 충격받아가지고요. 지금 이 사람 보세요. 뭐라 했냐면 여기 봐봐.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건 준비가 없었어요. 원고에 없었어. 원고에 없는 건데 준비되지 않았는데 한 말씀만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떠들었냐. 이건 여러분 이거 듣기 전에 가슴을 좀 쓰다듬으세요. 쓸어내리세요. 지금도 오늘이잖아요. 날짜가 오늘이란 말이요. 오늘에 저들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무슨 말을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여기서 살인범 그 다음에 폭파범 막 완전히 인간이 아니고 야 이거를요 여러분들 들으면 충격을 받으니까 오늘 얘기한 거라니까 한번 들어봐요. 준비되진 않았는데 한 말씀만 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다 이게 보니까 진실이냐고, 기가 막힌 뉴스가. 장면들이 기가 막힌 장면들이 한 많아서 말씀을 꼭 기가 막힌 장면들이 지금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어디 메모를 보니까 노상원 전 사령관 메모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누구를 잡아다가 뭐 GOP에서 폭사를 시키자. GOP에서 폭사를 시켜.
이거를 전부 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라고 이게 계엄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겠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니까 한번 내가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게 하려고 내가 우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GOP에서 뭐 폭사를 시켜 다 죽이라는 거야. 대통령이 이렇게 시켰다는 거로 여러분 들으면 돼요. 자, 음식물에 독약을 타가지고 죽이자. 어디 화물선에 실어가지고 폭발물을 설치한 다음에 원격 조종으로 폭발을 시키든지 야. 시한폭탄을 폭발을 시켜서 바다에 빠뜨려 다 죽이자요. 다 죽이자. 뭐 이런 황당무계한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던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대 지금. 그 대상자들도 광범위합니다. 그 차범근 감독이 왜 들어갑니까? 야, 그 이상하게 이재명 영장 기각한 판사 이름이 없다 싶었더니 역시 꼼꼼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무슨 연예인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는 뭐 신부, 종교인, 목사님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이 했다는 거야. 반대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을 전부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다 죽인대. 이게 대체 상상이 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은 우리가 옛날 교과서에서나 봤던 삼선 개헌을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현 대통령 윤석열 임기 5년이 너무 짧아서 3년 더. 세번 연임을 3번 하시고. 연임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후계자를 정하는 그런 메모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독재 왕국을 만들려고 한 거죠. 야, 왕이 계승하는 나라를 비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야, 삼선 개헌의 후계자 지정하면 그 후계자 누구겠습니까? 저는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차마 제 입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야? 국민 여러분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히네. 지금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냐,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고 있습니다. 뭐 범죄자 자신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국민의힘. 일국의 집권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야, 이런 중대 범죄 행위를 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자는 안건이 당내에서 종결 처리된다는 보고가 좀 전에 있었습니다. 총결 처리돼야지 그럴 그러면. 계획이라는 것 같아요. 제명일래? 제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당입니까? 서로가 정당이 아니래. 이게 다, 민주공화국의 민주정당이라고 다 할 수 해체하자 있습니까? 이게 서로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 중대 범죄자를 그대로 끌어안고 야. 경조하고 가는 당이 보수 정당 맞습니까? 이건 극우 정당도 아닙니다. 극우 정당도 아니고 범죄 정당입니다. 범죄 정당인데. 국민의힘의 각성을 자, 촉구합니다. 수도. 자, 끝났는데, 야,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통합? 아니야. 이번에 어느 쪽이 하나 정리가 안 되면 이런 상황인데 통합이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살인자 다 죽인다. 잔인하다. 이런 모든 이 어마어마한 끔찍한 계획을 김어준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지금 또 떠들자.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까 김어준이가 12월 달에 한 얘기를 지금 이재명이가 오늘 그랬잖아. 오늘 사살하라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재명이가 그랬잖아요. 김어준이가 얘기했을 때 윤석열 집단이라고 있어. 집단은 그것보다 더할 집단이다. 그게 더할 집단이라는 거를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선을 넘을 거를 더 넘은 거예요. 무슨 지금 대통령이 3번 대통령 더 해먹고 그 다음에 후계자까지 딱 찍어놨다. 차마 내 입으로 말 못하. 김용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이건 무슨 뭐 공산 독재 국가보다 더하다. 이야, 그거 속으로 이재명이가 하고 싶은 거 아니니?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 힘을 또 완전히 정당도 아니다. 그러면 아까 김은혜 저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성일종 의원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해체하라. 여기는 국민의힘 해체하라. 이게 선을 넘어도 이 용어 자체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서로 간에 지금 다 너무나도 여러분 간때까지 다 가버렸어요. 더 이상은 대화도 안 되고 손을 못 잡아. 뭐 통합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제 끝났어요. 자, 누구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아닙니까? 이분은 윤 대통령은 국회를 봉쇄하라.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없었다. 그러면 김우준은 체포해서 사살하라. 지금 이재명도 사살하라. 폭파시켜라. 바다에 빠져 죽여라.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야.
그런 대통령하고 함께한다. 이건 극우도 아니고 범죄 정당이다. 아니 그러면은 여기 현재 이 김봉식 이분은 그때 경찰청장이었었어요. 내려봐. 이분이거든. 내려봐. 여기 나왔잖아. 서울 경찰청장. 네? 김봉식 그때 경찰청장 맞잖아. 경찰청장이 자 다시 올려. 체포나 국회를 봉쇄하라. 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나왔잖아요. 이분들은 당사자잖아요. 아까 특임 단장도 본인이 절대 그런 말 들은 적도 없고 민주당한테 완전히 다 이용만 당했다. 풀잖아요. 아니 지금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서 지금 탄핵 되냐 안 되냐 그런 상황이라면 저렇게 예를 들어서 이걸 눈치 보다가도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러면은 곽종근처럼 저기 또 누구야 홍장원처럼 거짓 시나리오로 계속 갈 수 있어. 김어준처럼 계속 물어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곽종근도 지금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홍장관도 계속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질신문 하라 이거야. 김봉식 이분도 대질신문 하라 이거요. 대통령으로 인하여 자기는 잘렸어. 그리고 구속돼 있어요. 그래도 대통령이 국회 봉쇄하라. 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바다에 빠져 죽여라 폭파시켜서 다 갖다 끌어다가 죽여라 무슨 사살해서 군복으로 바꿔 입어라 북한 소행으로 하게 하라 북한을 공격하게 유도해라. 아니 이런 대통령이 어디가 있냐고 도대체. 이런 걸 믿어? 이런 거를 저들이 말한다 해도 국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여? 분노를 내? 이제는 저것들이 하는 말이 말 같지도 않으니까 미국에서까지 완전히 이재명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요. 거기는 각자 떠들지 말고 광화문으로 모이라 이거예요. 오늘 또 광화문으로 달려 나오세요 여러분들. 지금 1시가 됐어. 나 결혼식에 가야 돼. 나는 내가 이게 사명이니까. 그래서 박범계도 얼마나 지금 시달리겠어요. 이것도 죽게 생겼으니까 3월 4일이라네 날짜를 또 잡아놨어. 박범계가 아니 어떻게 날짜가 또 나오냐고. 3월 4일 날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래. 가능성이 커졌대. 8대 0으로 예측을 하는 거 봐. 박범계가 미치겠지. 3월 4일 날이래. 그 우리 3.1절 날 아닙니까? 어떻게 날짜를 정하냐고 도대체. 박범계가 어떻게 날짜를 정하냐고. 3월 4일로 대통령 이날 탄핵이래. 8대 0으로 8대 0. 이걸 봐. 계속 선동을 하죠. 예측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얘네들도 이제 시간이 없어요. 속도전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문영배가 성질을 내고 팔딱 일어나 나가는 거. 대통령 계신데 대통령 아주 죄인 취급을 하고 지금 지금 수사하고 있는 판에 변론하고 있는 판에 어떻게 지가 뭔데 성질을 내고 자 정의하겠습니다 하고도 성질을 내고 팔딱 일어나 나가버리냐고. 이게 인간입니까? 아니 아직도 결정되기 전까지는 인격을 존중해주고 대통령의 신분도 존중해주면서 오히려 부드럽게 법적으로 잘 이끌어가줘야지. 판사가 돼가지고 여기가 공산당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일제도 아니고 말이야. 일제 치하도 아니고 오죽하면은 이영린 검사장이 일제 치하 때보다도 더 못한다고 이런 소리를 들었냐. 내가 봐도 그래. 음란물로 그냥 가득 차고. 자 봐요. 3월 4일이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윤 탄핵 심판 20일 추가 기일 어제 마지막 하더니 또 추가 한 번 더 줬어요.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증인 채택 오늘 결정했어요. 더 이제 안 받아준다고 하더니 한덕수도 안 받아준다 했죠. 총리도.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증인 요청을 하니까 한덕수, 홍장원 다시 불러. 조지호 증인 채택을 했어. 이제 20일 날. 그런데 20일 날이 또 구속 취소 그 재판 날이래. 그날이 20일 날이. 그래서 그 다음에 연기 신청을 했어. 기일을. 그래서 25일로 기일을 변경을 했습니다. 25일이 굉장히 또 이들은 마지막일 봐. 마지막 25일이래 또 대통령. 요거 하고서 3월 4일 날 판결한다는 거예요. 박범계가. 와 이거 큰일 났어요. 자 봐봐요. 그러니까 3월 1일까지가 대한민국 일단은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한 곳으로 다 뭉쳐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이게 나쁜 말이냐고. 손안보든 누구든 전한길이든 누구든
언제까지 가려고 그래? 3월 1일로 끝장난다나 봐봐. 그러면 숫자가 많다는 거를 보여주려면 광화문으로 한 곳으로 다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모여달라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내가 누굴 욕하는 거냐고. 안 모여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모여달라고 하잖아. 나는 같은 장소로. 그럼 우리가 여의도로 갈게. 여의도로 오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를 여의도로 갈게. 여의도로 갈게. 한 곳으로 모여야 될 것 아니여. 같이 모이자고 하는데도 우리 보고 또 나쁘다고 그러네. 그 여의도로 가서 그럼 뭐합니까? 여의도로 간다고 하는데도 오라고도 않고. 그럼 광화문 펴놓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역사는 광화문의 현장이야. 그런데 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요, 중대 결심한다고 오늘 경고했어요. 아주 재판관들이 말도 우리 받아주지 않고 탁탁 잘라 먹거니까 대리인, 윤석열 측 대리인 총 사퇴하겠다. 재판 지연시키려고 하나? 아니 그냥 대리인 총 사퇴한다고는 안 했어. 자꾸 이렇게 나가면 우리 대리인들, 변호인들 중대 결심을 할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예측하기를 중대 결심은 여기서 총 사퇴밖에 없다는 거. 총 사퇴하면은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그러는데, 총 사퇴해도 재판을 또 지연시킬 수 없다고. 총 사퇴해도 그냥 이대로 재판한다는 거야. 그냥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져요. 자, 그다음 윤상현은 이거는 탄핵 심판은 사기 탄핵이니까 그 결과는 바로 기각이다. 자, 기각시켜야 된다. 그다음 행동대장은 민주당이다. 탄핵 수괴는 바로 이재명이다. 대통령 사기 탄핵 수괴는 이재명이다. 행동대장은 민주당이다. 자, 그다음 홍준표 시장도 이제 비상계엄을 불법이라 볼 수 없다고 이제 오늘 뭐가 나왔어요. 봐봐. 뭐 숫자가 지금 막 올라가서 그런지 홍준표 시장도 비상계엄이 불법이 아니라네.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네. 와, 왜 이래? 자, 그다음 헌재 선고 전 하야 가능성. 별소리 다 나와 지금. 자, 이게 또 조갑제가 또 떠들어. 나 진짜 정말 열받네 진짜. 보수 논객 같은 소리가 완전네 지금. 응?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이 지금 다 얘네들은 누구야? 8대 0으로 그 저기 뭐야 조석연도 그랬잖아. 이석연 헌재 법제처장도 그랬잖아. 이재명하고 둘이 입 맞추던 사람도 8대 0. 저기 지금 박범계도 8대 0. 아이고 까불고 앉았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파면당하지 말고 헌재에서 선고하기 전에 하야를 하라는 거야. 하야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스스로 나 대통령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하야를 하라는 거야. 파면당하지 말고 하야하는 게 낫다 이거요. 대통령이 스스로가 하야를 하게 되면은요 연금도 나오고 대통령 대통령으로 역사에 계속 대통령직으로 대통령 전 대통령으로 남는데요. 대통령이 그럴 짓 할 것 같으면은 야 대통령이 계엄령 하겠어? 웃기고 앉았네. 이 조갑제가 웃겨. 자, 그다음 그랬더니 김민석이가 뭐라고 한 줄 알아? 하야? 지금 조갑제 씨가 하야를 얘기하니까 하야 어림도 없대. 꼼수 꿈도 꾸지 말라 이거야. 야, 누가 하야하는데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참나, 끝까지 싸우겠다겠어. 끝까지. 내가 니네들한테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겠어. 그러는데 김민석이가 갑자기 또 나와가지고 그래 하야해라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게 꼼수라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말라. 그러니까 파면 당하라 이거야. 김민석은 아주 망신도 개망신 당해서 인간 취급도 하지 말라 이거요. 대통령이 뭐 필요했어? 파면인데. 연금이고 뭐가 필요 없다 이거요. 안 준다 이거야. 그게 완전히 끝내버리자 이거. 하야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아예 꿈도 꾸지 말라. 하야할 생각도 말아라. 파면이다 이거. 끝났다 이거야 이제.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뽑은 대통령, 자유를 지키려고 했던 대통령,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대통령,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부터 계속해서 3월 1일 날 1,000만 명이 모여주지 않으면 정말 지금 심각한 한국 기독교계도 지금 술렁거리고 있고 마지막 어느 편에 설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
자, 그래서 변호인단도 대통령 하야 전혀 검토한 바 없다. 그다음 대통령 뭐 하야는 없다. 사악한 상상력 망상. 그러니까 조갑재 씨 사악한 상상력 좀 하지 말라 이거야. 무슨 하야요 하야. 아니 민주당도 하야를 원치 않는데 왜 조갑재 씨가 중간에 껴가지고 또 갑자기 하야를 하라고 그래. 아니 민주당도 꼼수라고 하면서 하야는 없다. 파면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언론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언론을 자꾸 내놓냐고. 그다음 지금 연세대 이어서 오늘 서울대 경북대에서도 윤석열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오늘 아주 전국의 이제 대학생들이 다 난리가 났어. 그다음 그래가지고 서울대에서 오늘이요 봐봐 윤석열 탄핵 반대 목소리 그러면서 시진핑 자료실도 다 철거하기를 요구했어. 서울대 안에 시진핑 자료실 있잖아요. 에? 그거 다 없애버리라고 지금 서울대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자, 그다음 탄핵 찬성을 외치던 서울대 학생들 그 대자보 있잖아. 그거 다 찢어버리고 뜯어버렸어. 이제는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우리 서울대 학생들 또 전국의 대학가에서 봐 뜯어버렸어. 탄핵 찬성하는 대자보를 뜯어버리고 그 대자보 위에다가 스탑 더 스틸. 야 도둑질 멈추라 이거야. 에? 부정선거 밝혀내자 이거요. 그래서 둘로 쪼개진 대학가. 대학도 완전히 둘로 쪼개졌어. 기독교계도 둘로 쪼개져서 종교계도. 정치인들도 국민들도 둘로 완전히 쪼개졌어. 이거는 통합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벌어져 버렸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자, 이런 상황이요. 봐봐. 여기 다 찢어버리고 더불어민주당 뭐 이거 다 대자보 다 찢어버리고 여기다가 스탑 더 스틸 이거를 딱 이제 붙여놨어요. 자, 그다음 자 드디어 이제 전환길 기사가 나왔는데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다 그랬잖아요. 전환길 씨가 내란 선동 고발 사건 배당 받았어요. 이제 내란 선동이라고 이제 고발을 해서 배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근데 요게 이제 경기 남부경찰서로 이제 갔는 남부청으로 전환길 내란 선동 고발 사건이 이제 경기 남부청에서 서울 경찰청으로 재이송했어요. 오늘 여기도 이제 최정예 수사팀이 이제 전환길 같은 전씨 어떻게 된 게 뭐 전광훈 전환길 살아. 그럼 뭉쳐야 될 것 아니여. 전광훈 목사님한테 뭉쳐야 될 것 아니여. 전환길 같은 전씨가 왜 이래. 경찰청으로 재이송했다니까. 이야. 자, 그다음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내란 선동 논란 전환길 탄핵 시 한 몸 던질 거다 그랬어요. 만약에 탄핵한다 나 이 몸 던져 죽겠다는 거예요. 제2의 4.19 혁명을 일으키겠다. 세게 나가요. 지금 이 한 몸 던진대. 이게 어제 기사요. 뭐 그전에 한 얘기가 아니요. 봐봐. 그 다음에 전환길 뭐라 했냐면은 혁명이라는 말이요 문재인이가 먼저 했더만. 봐요. 문재인 전 대통령 말 거론하면서 윤 탄핵 인용되면 국민 혁명을 일으켜. 이게 문재인이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거 하면서 만약에 탄핵을 못하게 되면 문재인이가 그때 국민 혁명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 기사 나왔어. 한번 읽어봐. 그 밑에 기사. 아까 읽으라고 했잖아. 그거 찍으라고. 전 씨는 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2016년 12월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이가 그런 거예요. 헌재가 이것도 봐.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결 다시 말하면 탄핵을 기각했다. 그러면은 그 탄핵 기각을 만약에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 문재인이가 이렇게 떠들었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잖아요. 만약에 탄핵 기각시키면은 혁명밖에 없다고 지금 이 떠들어댄 게 문재인이요. 그럼 우리도 반대로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하면은 전환길 씨가 혁명으로 가겠다고 그러잖아. 혁명. 4.19 혁명으로.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문재인대로 얘기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됐다고 봐. 그럼 쟤들은 가만히 있겠어? 쟤들이 그게 문재인 얘기로 오면은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됐지만 탄핵이 됐는데도 국민들이 안 일어났잖아요. 왜? 자유한국당에서 뭐 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잖아요.
그래 지금은 박근혜 때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지금 박근혜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들도 다 버리고 저 자유한국당도 다 버렸잖아요. 배신 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 문재인이가 협박한 거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기각만 파면 않고 기각만 시켜봐라. 그러면은 혁명밖에 없다. 야 이 새끼들아, 니네들이 내라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합법적으로 국민 저항권을 외치고 있어요. 에?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전광훈 목사님 외치는데도 지금 벌써 체포한다고 난리잖아. 야! 덤벼 이 새끼들아 다. 봐요 봐. 우리가 지금 결집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광화문에 이렇게 사람이 모이질 않았잖아요. 이번에 모여서 만약에 전환길 씨로 얘기하면은 문재인 거를 비유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됐다. 그럼 자기도 이 한 몸 던지고 문재인 말대로 혁명으로 가겠다 이거야. 4.19 혁명으로. 그러면 또 반대로 대통령이 지금 예를 들어 문재인처럼 문재인 말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되고 대통령 복귀를 하셨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혁명한다고 했잖아. 그럼 민주당이나 개딸들이 혁명하겠지.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 말씀 따라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내전이 일어난다. 이거는 전광훈 목사님이 시나리오 말씀한 것도 있지만은 이건 이재명이가 아주 처음부터 맨날 내전, 어제도 내전, 이석연하고도 내전, 내란 일어난다고 이재명이가 계속 얘기했잖아. 이게 보니까 문재인이가 먼저 얘기했네. 문재인이가 그때 협박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기각만 시켜라 이 새끼들 다 혁명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전환길 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 그 사람이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때 당시 민주당 대표였었어요. 국민혁명이라고 하며 저도 이렇게 국민혁명을 말한다. 문재인이 먼저 말했잖아요. 자 진짜 이거요. 여러분 탄핵되고 탄핵이 돼도 탄핵이 안 돼도 오늘 이재명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뭐 폭파시키고 바다에다 다 빠쳐 죽여버리고 무슨 리모컨 조종해가지고 어디다 딱 갖다가 놓고서 거기다 확 그냥 조종해가지고 다 매장시키고 다 죽여. 이게 대통령의 시나리오 되잖아요. 그게 김어준도 그러고 이재명도 오늘 그랬다니까. 그것도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무서워요. 문재인이가 얘기한 거 국민혁명한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부드러운 표현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사람을 다 생매장시키고 폭파시켜서 다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대통령이 했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네들도 무언 일이 터지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뜻 아니야? 어디서? 왜냐면은 우리는 생각도 않고 있거든. 그런 거. 누구를 우리가 살인합니까? 누구를 죽입니까? 누구를 폭력합니까? 우리는 꿈에도 생각 안 해. 언제 몽둥이를 들고 나옵니까? 언제 무슨 도끼자루를 들고 나옵니까? 누가 벤치를 갖고 나옵니까? 우리는 나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어요. 난 순수하게 그냥 공산당이 싫으니까. 공산당한테 당하고 그렇게 되면 또 안 되니까 미리 사전에 우리는 1000만 명 조직해서 우리는 공산당을 몰아내고 절대 우리가 공산당한테 지면 안 된다. 이래서 나는 나오는 것 뿐이지.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됐어요, 여러분. 저도 진짜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 기사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저 같은 심정을 다 가져야 돼. 결혼식이고 뭐고 간에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봐봐요. 결혼식 하면 뭐 할 거요? 손자나면 뭐 할 거냐고.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교회가 많으면 뭐고 교인이 많으면 뭐고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나라가 지금 완전히 지금이잖아. 오늘 얘기한 거예요. 다 오늘 얘기.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어? 자 빨리 당겨봐. 빨리 당기라고. 얼른. 이재명이가 탄핵 반대 집회 5만 명 나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오늘 또 봐봐. 야당에서 당직자 총동원령을 내렸어. 오늘 나오라고. 오늘 토요일날 여기 저 구탱에서 하는 촛불 집회 이재명 탄핵 반대 집회 당직자 봐요. 총동원령을 내렸다니까.
국민의힘 뭐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도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광화문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니야. 이제 우리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재명이가 당직자 동원령을 오늘 나오라고 난리가 났다니까. 오늘 많이 나와야 돼. 여러분 결혼식장 올 것 없어. 나만 가서 결혼식하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 빨리 가요. 당직자들 총동원령을 내렸어. 이거 보세요. 지난주도 총동원령 내렸는데 몇 마리 안 왔잖아. 우리는 막 그 추운 날씨에도 막 그냥 광화문에 꽉 찼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광화문에 꽉 차야 돼. 꽉 차야 돼. 제가 여러분께 전체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0,000명, 아까 11,000명까지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서 7년 동안 싸웠습니다. 피눈물 나게 싸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녁 방송을 지지해 주셔서 어떻게 이렇게 10,000명 이상씩 날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조나단 목사 시간에 10,000명씩 넘게 들어와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조회수를 보면은 다른 채널까지 오면 1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밤에 오신 분들은 무조건 10,000명이야. 10,000명. 퍼포먼스니까 가만히 있어. 정말 이렇게 저는요 오늘 결혼식을 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싸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 얘기 들어보고 김은혜 저쪽 이쪽 다 얘기 들어봐봐요. 이건 완전 극과 극이고. 근데 오늘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오늘 국회에서 전광훈 목사님은 김문수 장관님께서 전광훈 목사님은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목회자다. 야, 난 이 말 한마디예요. 그동안 힘들은 게 싹 풀어지는 거야.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 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약해지면 안 돼요. 아까 이인재 의원도 마찬가지고 오늘 목사님들 장로님들 꽉 찼잖아요. 사랑제일교회.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들 정말 1,000,000명이 나와야 돼. 그래서 저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뭐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무조건 전광훈 목사님이 물질적으로나 인원적으로나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방송하면서도 전광훈 목사님께 힘을 드리고 여기 와서 딸 결혼하는 자체로 난 복이다. 그렇게 하고서 이번에 축의금 부르는 거를 나는 100% 다 전광훈 목사님께 내가 힘을 실어드리려고 물질적으로 내가 물론 방송을 통해서 힘을 실어드리지. 에?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조나단 목사가 1억을 헌금을 이미 했어요. 엊그제 이미 했어. 자 이렇게 해서 어떤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매일 밤 10,000명이 실시간 10,000명 들어오는 분들은 내일 보는 분하고 또 의미가 달라. 저는 주무시도 않고 실시간에 지금도 10,000명 그대로 계신데 10,000명이 지금 이 시간에 보는 분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애국운동과 신앙적으로 저는 연합이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과 나는 지금 부흥회를 하고 나는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귀하게다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개인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딸이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축의금을 보내셨더라고요. 그 내가 그거를 쭉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름을 알아, 내가 전화번호를 알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애국운동하면서 전화번호 아는 사람은 한 50명 내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통화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하고 난 친하게 지낸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까지도 7년 동안 이게 지금까지 저를 버티게 해준 노하우입니다. 난 누구하고 살랑살랑 하면서 전화 통화하고 뭐 이렇게 관계를 맺고 뭐 이렇게 만날 시간도 없잖아. 내가 보면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제가 저를 지금까지 여기서 지키고 내가 쓰러지지 않고 어떤 것에도 내가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방송만 할 수가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축의금을 보내주신 분들이 전혀 이름도 없어. 몰라. 그리고 전화번호도 고맙다고 다 결혼식에 오면은 고맙다고 또 문자도 보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 보낼 수도 없어. 전화번호를 알아야지 내가. 아니 그리고 이름도 몰라.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통장 찍어보니까 누구 이름 뭐 했는데 전화번호도 없어. 내가 몰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애국운동하면 한 50명 내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내가 오늘 결혼식이니까 여러분에게 단체로 그냥 다
이렇게 일일이 보낼 수도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축의금 보내주신 분들, 또 못 보내주신 분이라도 어쨌든 감사하다고 하니까 섭섭해하지 말고, 에이씨 정말 축의금 보내는데 말이야 고맙다고 인사도 않고 말이야 문자도 하나도, 내가 못 보낸다니까 보낼 수가 없잖아. 그런 걸 또 바라는 사람이 나한테 또 축의금 보내지도 않았겠지. 근데 전화번호가 있는 사람은 내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서로가 좀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감사하다고 얘기한 사람도 몇 명은 있어요. 또 있기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축의금 보내주셨는데, 그것까지라도 나는 지금 전광훈 목사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예상을 하기로 이게 10,000명이 매일 3년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한 1,000명 정도는, 거기서 10분의 1, 1,000명 정도는 축의금 보내지 않을까, 내 그런 생각을 했어요. 1,000명 정도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 정말 7년여 동안 2019년부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정말 저는 밖에 한번 나가볼 수도 없고, 그동안 저와 교류했던 사람도 한 사람도 연락도 할 수도 없고,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오로지 전광훈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루 24시간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송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다 이렇게 증거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0명 이상씩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시청해 주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또 오늘 저녁에 보지 못한 분들 내일 새벽, 내일 아침 궁금해서 계속 이렇게 이 방송을 관심 갖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말 전광훈 목사님 이 애국운동하는데 헌신하면서 왔는데, 조나단 목사는 조나단 목사지만 또 아내나 자녀들이 또 있습니다. 이들은 제가 이 애국운동하는 것 때문에 저렇게 전한길 씨가 가족이 이해를 못해서 집을 나간다고 하고 밥도 안 준다고 그러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듯이 가족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참으로 또 그런 시기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문제도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작은 딸도 또 이렇게 결혼도 하게 됐고, 전광훈 목사님 축복 속에서 결혼도 했고, 또 큰딸이 또 가장 무거운 짐이었었는데 큰딸이 또 전광훈 목사님 주례하에 오늘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눈물밖에 없고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기에 딸을 주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모든 축의금은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애국운동에 다 바쳤습니다. 이 일에 함께한 우리 모든 애국 국민들,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협력해 주셨습니다. 모두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것이 저에게는 평생 간증거리가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혼식이 잘 은혜롭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광화문 집회가 더 빛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결혼식 은혜롭게 잘 되게 해주세요.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물질 바쳐 내 나라 지키렵니다.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아버지여, 아이의 죄악을 사하시려 보혈을 죽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물질 바쳐 내 나라 지키렵니다.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할렐루야.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 정권, 독재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 주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 폭동, 전라도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5.18 광주 사태, 김신조 121 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재명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라는 자서전을 보면 첫째, 주한 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 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000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 집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유마을 천만 조직 완성에 모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혁명으로 맞짱 뜨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